네,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충북도지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입니다. 현역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된 이후 공천 내정설이 나돌던 김수민 전 의원이 실제로 등판까지 하면서 경쟁자들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불공정 경선이라면서 탈당하거나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중진 배제 원칙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특정 인물을 밀어주기 위해서 중진을 이렇게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김수민 전 의원 추가 접수만에 공천 접수를 했고요. 이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일단은 저는 제도, 원칙, 당원, 당규, 규칙이 무너지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추가 접수 이런 거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서울의 박수민이건 뭐 충북의 김수민이건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게 공천 신청이 결국 정치인이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채용이라고 봐요. 채용인데 내가 취업 원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다 보고 했는데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갑자기 야, 사장님 아들이 유학 갔다 오니까 지원한대. 야, 이사님 무슨 옆집 아저씨, 이사님의 옆집에 아는 사람이 지원한대. 그래서 야, 추가 접수를 하자. 지금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이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을 늘린 게 좀 그것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김수민 86년생이시더라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 비례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비례대표 의원을 하신 86년생을 데리고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은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에 칼을 꼽는다? 이거는 정말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이 아니고 뭐 청년이건 상관없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장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에게 직접 전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컷오프하고 그리고 그 다다음날 김수민이 이제 바로 등록을 했어요. 이 시간적 순서에 봤을 때 만약에 컷오프 이전에 등록을 했다던가 혹은 아니면 미리 등록을 했으면 제가 이런 비판도 안 하는데, 컷오프하고 등록했다는 거는 보통 이러한 양상에서 저의 20년 정도의 이 바닥의 경험을 얘기하자 보면 요청이 갑니다. 지원해. 근데 누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그냥 컷오프 할 거야. 그럼 컷오프 하면 그때 지원할게요. 뭐 이러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만의 추측인데 어쨌든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너무 화가 납니다. 네. 김수민 의원은 사실 얼마 전까지 당명 변경 개정안을 이끌었던 뭐 홍보위원장인가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명을 만드는데 주도하기도 했었었고, 국민의힘 이전에도 여러 번 국민의힘에서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분이세요. 근데 저는 왜 계속 홍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계속 맡길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은 뭘까라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도 제 시간 내에 가서 버스를 타야지, 버스 기사가 누군가 친하다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오세훈 시장 후보도 그렇고 김수민 후보도 그렇고 자꾸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나중에 이 공천 관리에서 어떤 후과를 나올지 좀 걱정이고요. 무엇보다 부지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부지사를 이제 공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거적으로만 봤을 때 파벌이 생길 수 있고 그 충북에서 표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단체장 후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장과 그리고 기초광역의원까지 연동되어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줄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부지사를 했었던 사람을 일부러 밀어 올리고, 현역 의원은 물론 뭐 금품수수 관련해서 이 컷오프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천 접수를 하게끔 한 건 대단한 전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냥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나마 이해되는 게 본선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지도가 높고 현직 시장이니까 우리가 추가 접수 기다려주겠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우세한 지역이니까 다선 의원들 내려놓고 초선이나 혹은 정치 신인 가지고 가자 이런 건데, 아니 충북은 이 김수민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초점이 맞춘 상태에서 공관위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김수민을 넣고 여론수사 돌린 것도 없어요.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왜 이러한 오해를 낳게 하냐는 거죠, 공관위가. 그냥
만약에 김영한 지사를 컷오프했으면 지금 있는 윤갑근, 윤익은, 조기령 3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붐업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조기령 충주시장의 사태입니다. 그분이 글을 되게 문학적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이 사태의 변도 쓰는 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감명 있게 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충주맨 김선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서 인지도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충주시장이 충북도지사가 되면 충주맨이 아니라 충북맨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를 공간에서 몰랐나? 저는 너무 그분이 사퇴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한 명도 그 충주맨을 모르는 건 아닐까. 콘텐츠를 본 사람이 없는 건 아닐까. 아 그래요? 그럼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그런 거죠. 생각이 드는데 네. 공간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전략적인 어쨌든 선거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기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수민 의원이 좀 대의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출마하고 다시 한번 경선을 재촉구한다 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그럼요. 네. 공관위도 부담이 적어지고 네. 김수민 의원도 정치적 도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또 많이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나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김수민 의원님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뭔가 그 전에 당면 개정이든 뭐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도 제가 잘 모르겠고 비례대표시고 지금 우리 그 제목이 굉장히 세게 써 있는데 저는 뭐 이러한 별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김수민은 잘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좀 바람직하진 않다.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하실 분이라면 지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김수민 의원에 대한 조금 의심스럽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논란이 있는 지역 대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도 여러 가지 썰들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중진을 공천 배제하고 초선인 최은석 의원을 단수 공천하려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공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정치 풍토가 잘못되어 있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나가려면 현역 배지 다 내려놓고 경선부터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선 나가서 본선 후보가 되면 배지 내려놓고 경선 나가서 죄송합니다. 경선 나가서 지면 근데 인지도만 올라가고 이러한 정치 풍토가 법으로 좀 금지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호영 의원님, 육선 의원님, 또 윤재혁 4선, 추경호 3선 이 정도인데 아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법이라는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오세훈 법이라는 그러한 아주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법이 있어요. 주호영 의원님 육선하셨는데 과연 죄송합니다. 주호영 의원님 육선하셨는데 과연 육선하시는 동안 어떠한 입법 활동을 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24년을 하셨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는 바꿨다. 내가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는 내가 기여했다. 그런 거 있으면 당당하게 정책 승부를 하면 저희가 그래도 성과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할 거면 차라리 대여 투쟁을 하던가. 근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대여 투쟁 또 2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여 투쟁 그런 것도 눈에 띄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꽃길만 살았던 분인데 지금 이제 본인께서 7선 가기가 어렵다는 거를 인지하니까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장에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씁쓸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이 피해를 안 보려면 문제가 벌어져도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이제 이 신호가 있을 때 이건 뭐 대구시장을 민주당한테 상납하려고 하는 의도다. 라는 메시지를 마구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과연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되게 좋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중진 의원들 6명이 대구에 지금 집이 없대요. 전부 다 강남 3구에 집이 있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도대체 대구에 왜 나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후보에게 또 기회가 돌아가는 건 또 모르겠는 게 얼마 전까지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107명의 의원들이 어렵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라는 아주 어렵게 결의문을 작성시켰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대구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분과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대구시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입증이 되고 좋은 실력이 있는지를 가늠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좀 안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님이 지난번 이른바 당명 개정 사태 때 포대가리 하면 뭐하냐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지 말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 바뀔 사람이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그 바뀔 내용이 본인이야. 세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러라고 저 여기 출연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게 저는 제가 생각한 게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방송에서 패널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냥 그 뭐 선당후사 이런 말을 거의 뭐 모든 정치인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내려놓으시고 본인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신임, 그러니까 뭐 초선이든 혹은 이지수 방통위원장이든 프레시한 대구의 시정을 그런 프레시한 그러한 사람에게 좀 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모르죠. 다음에 그 당선된 대구시장이 아이 주호영 7선 가야 된다. 주호영 더 크게 가야 된다. 또 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담대하게 담대하게 선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경쟁 관계가 있을 때 막 비난하거나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중에 한 명으로 압축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최대한 생채기를 안 낸 상태에서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 건데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공천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마구 좀 혐오적으로 비난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민주당의 어떤 공천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요즘 뭐 한준호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왜 토론 안 하냐로부터 안 하냐는 것 때문에 맞붙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이런 식의 뭐 상납한다 내지는 뭔가 대구시장을 민주당한테 갖다 바친다라는 그런 노골적인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TK, PK 다 공동해서 제가 비판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른바 그 지금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됐을 때 그때 이제 전당대 후보자가 이준석, 뭐 나경원, 뭐 주호영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거든요. 동료 변호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변호사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구 나왔어? 그래서 이준석, 알지. 나경원, 너 알지. 주호영, 누구야? 주호영 의원이 그때 오선 의원이었나? 근데 누구야? 이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모른다니까요. 윤재혁 의원님 사선이시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는 정말 본인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뭔가 정책적인 공을 세우던가 혹은 아니면 정무적인 공을 세워야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그냥 다선을 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 바닥에선 치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